안녕하세요, 김성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체능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먼저 음악, 미술, 체육, 그리고 연극, 영화까지 예체능 입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계열의 대입 전형은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또한 대학이 정하는 특별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는 대회 수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또 대학별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입시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원 대학의 특별 전형 기준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을 반영을 하는데요. 재학생의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예체능에서는 대부분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국어, 영어, 사회, 교과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수학이나 또 과학 성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택을 하게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음악 계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음악 계열은 다른 계열과 달리 실기를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기 100%로 뽑는 대학이 있지요. 강남대, 나사렛대, 숙명여대의 작곡가 같은 경우가 실기 100으로 뽑는다. 그래서 실기 100의 경우에는 당연히 실기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실기 90%, 실기 80%, 이 경우에 이제 학생부가 10이나 20%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기의 영향력이 워낙 큰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실기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기와 학생부가 또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전형들인데요. 학생부의 반영이 10%, 20%, 30%, 40%,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대 음악교육학과처럼 학생부가 60% 들어가고 면접 20% 이렇게 들어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모집 단위가 실기와 학생부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기 능력을 좀 점검해 보시고 실기 반영률이 높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다단계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단계 경우는 1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대학들인데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기를 봅니다. 실기로 일정 배수 선발을 하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는데 2단계에서 실기를 다시 보는 대학이 있죠. 예를 들면 숙명여대 피아노, 관현악, 또 성악과처럼 이런 경우 이제 1단계 실기, 2단계 실기의 영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안고 가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성적은 10%, 또 2단계 실기 90% 이렇게 가는 대학도 있고요. 또 학생부 성적을 일부 적용하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의 반영률은 적지만 실기 능력이 비슷하다면 또 이 작은 학생부가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성악, 피아노, 관현악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실기로 일정 배수를 뽑지만 2단계 넘어가면 서류, 여기서의 서류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겠죠. 이런 서류가 또 반영이 된다라는 점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단계 다단계 전형을 하는 대학들이죠. 자, 1단계를 실기로 보고 2단계 실기를 다시 하는 대학이 있고, 1단계를 서류로 또 보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1단계를 서류로 보고 2단계 넘어가면 이제 실기와 면접으로 뽑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1단계를 실기 100으로 하지만 1단계에서부터 학생부가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 심지어 이화여대 한국음악과 같은 경우는 1단계를 학생부로 먼저 뽑습니다. 학생부로 뽑고 2단계 넘어가면 이제 실기를 뽑게 되죠. 1단계를 실기로 보는 대학에서는 실기 영향이 아주 중요하겠죠. 실기 영향이 돼서 1단계를 통과해야 2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1단계를 학생부로 먼저 선발하는 대학이라면 이제는 실기보다는 1단계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학생부, 특히 내신 성적 같은 경우가 아주 중요한 경우가 된다. 거기에 통과하고 2단계 넘어가면 이제 실기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음악 계열은 다른 계열과 달리 실기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이죠. 음악계열의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이 들어가죠. 수능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기와 수능을 같이 일괄합산으로 보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실기와 수능을 보면서 학생부를 집어넣는 대학이 있고요. 또 실기 수능에 면접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있죠. 면접이 들어가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정시 모집은 아무래도 수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된다. 그렇죠? 실기 플러스 수능 이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학에 따라서는 그냥 수능만 갖고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기에 영향력이 없겠죠. 수능만 갖고 뽑으니까.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실기만 또 갖고 정시 모집이지만 실기로만 뽑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능의 영향력도 없겠죠. 이런 것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자신이 갖고 있는 서류나 실기 능력을 가지고 유불리를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유불리에 따라서 아마 지원하는 그런 대학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다단계로 모집하는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의 다단계의 경우 1단계를 이제 실기로 보거나 실기 플러스 수능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또 실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1단계 실기, 2단계 넘어가면 실기, 수능 이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1단계부터 실기하고 수능을 같이 보고 2단계 넘어가면 1단계 성적에 실기를 다시 한번 보는 그런 대학도 있고요. 또한 1단계를 그냥 수능으로만 보는 대학, 이런 이제 부분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1단계를 수능으로만 보는 대학은 수능 점수가 일정 배수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한국교원대 음악교육과 같은 경우인데요. 그리고 2단계 넘어가면 다시 실기와 면접이 들어간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특징들, 좀 세밀하지만 좀 미세한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도 좀 선택하는데 잘 살펴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실기고사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볼까요? 이것은 이제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면 잘 살펴져 있는데요. 중앙대학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곡가 같은 경우는 작곡, 화성악, 피아노, 실기 이런 시험을 보게 되고요. 또 성악과 지정곡이 있고 또 자유곡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성악에서는 지정곡과 자유곡이 있습니다. 자유곡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지만 이제 지정곡 중에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공목을 주기 때문에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아노 역시 지정곡과 자유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실기고사입니다. 근데 실기고사는 대학마다 지정곡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인 지원하려는 대학이 실기검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관현악인데요. 관현악과 역시 어떤 것을 볼까라는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지정곡과 또 실기곡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미리 한 번씩 좀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미술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인데요. 미술대학은 실기로 뽑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계열의 경우는 이제 실기, 수시에서는 실기 내신, 정시에서는 실기 또는 뭐 실기 수능 이렇게 뽑았다면 미술 계열은 실기만 뽑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른 계열과 거의 비슷하게 서류를 가지고 뽑는 전형입니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서류 내용에 미술적 소양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이고요. 또한 미술 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미술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 그 활동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 대학입니다. 실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당연히 실기 전형으로 뽑는 그런 대학 학과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미술 계통의 학생 중 실기가 준비가 안 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그런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성적으로 뽑는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술 계열의 내신은 국어, 영어, 사회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 하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뭐 수학을 반영하거나 수학을 선택하게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 이런 점도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그럼 왠지 수능의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수능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있고 수능과 실기를 같이 보는 대학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수능 100이면 수능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수능 100의 전형은 디자인 계열의 학과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능 플러스 실기인데 실기를 몇 프로 보느냐. 실기를 40% 적용하는 대학, 60% 전형하는 대학. 아무래도 퍼센트가 높을수록 실기의 영향력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경희대학교입니다. 레오 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이제 고게 연계 전형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레오 르네상스 전형은 경희대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모집 단위는 대부분 이제 디자인 계열의 학과다. 이 학과도 좀 살펴보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답게 1단계 서류 100, 2단계 면접 30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고요. 고게 연계 전형은 이제 교과 전형과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서류가 들어가지만 교과 성적이 30%가 정량적으로 반영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고려대학인데요. 고려대 시기 실정 전형 1단계가 서류 5배수인데요. 이때의 특징, 이때의 서류, 고대의 서류는 미술활동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미술 관련된 활동과 업적을 좀 쌓아두시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하여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대 서울과기대인데요. 역시 똑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상 1단계 서류 보통 3배수겠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30%로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대인데요. 서울대 특징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죠.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또 일반 비실기입니다. 실기가 없는 디자인학부 6명을 선발하는데 3개 각 2등급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세종대하고 연세대인데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맞게 1단계 서류죠. 서류 3배수. 2단계 넘어가면 면접 3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형은 1단계가 교과 40을 안고 가는 서류입니다. 교과 40에 서류 60. 이건 이제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들어가면 이제 면접이 있는 그런 전형이고요. 활동 우수형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과 거의 틀이 같죠. 1단계 서류 3배수, 2단계 들어가면 면접 4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전형 요소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1, 2학년 학생이라면 앞으로 어떤 점을 내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일 것이고요. 3학년 학생이라면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인데요. 특징은 서류에서 4배수를 뽑는데 이때 이화여대 서류는 역시 미술활동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고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 대학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점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앙대죠. 다빈치 인재 전형, 다빈치형 인재 중앙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중앙대는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서류 100으로 뽑는 것이죠. 서류 100. 요 점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서류 100과 서류 플러스 면접의 차이점은 면접이 있는 전형은 서류의 부족함을 면접으로 역전시킬 수 있지만 이 서류 100 전형에서는 면접의 역전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서류로만 뽑는다. 그런 점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홍익대죠.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당히 많이 뽑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우수자 전형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동양화부터 이렇게 쫙 많은 학과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과에서 특히 미대 자율전공 55명을 뽑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을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대학과 달리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거죠. 1단계 6배수를 교과 100으로 뽑습니다. 교과 100으로 뽑는다. 그래서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6배수에 들어야 되고요. 2단계 넘어가면 서류 100입니다. 서류 100인데 이 홍익대의 서류 역시 미술활동 보고서입니다. 미술활동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 보고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3단계 넘어가면 면접 60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뭐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죠. 세계 합 9, 세계 영역 합 9기 때문에
333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겠다. 그래서 홍익대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있다. 그렇죠? 뽑고 있지만 교과와 미술활동 보고서와 면접이 들어가고 또한 수능 최저까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미술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 중에 실기 전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실기를 보지 않는 비실기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 활동을 충실히 하시고 학교 활동 속에서 자신의 지원학과 관련 역량을 잘 나타내신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기고사를 그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앙대학교를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죠. 한국학과에는 수목 담체 하나 보시면 이제 소재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지원대학 모집 요강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통해서 본인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실기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양학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조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각각 실기고사 과제가 예시되어 있다라는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 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계열 역시 미술 계열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러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일부 대학은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 세계 2등급이라는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류 100이죠. 서류로만 뽑는다. 기타 다른 대학들, 지금 여기 2 하고서 여러분들 서류 면접 썼는데 2라고 하는 숫자는 2단계라는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는 서류 100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 서류 80, 면접 20으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국교원대나 이화여대 역시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설정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타 다른 대학들, 이화여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가천대 등등은 또 국민대, 경희대까지죠. 전부 다 1단계는 서류 100이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30%냐 50%냐 대학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체육 계열을 선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경우죠.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갖고 선발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경우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교과로 뽑을 때는 당연히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한국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개 영역 각 4등급 3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체육 계열 중에 실기 우수자, 실기로 뽑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실기로 뽑는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플러스 실기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대 같은 경우 학생부 40, 실기 60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인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과나 또 체육학과, 운동건강학과가 다단계로 모집합니다. 1단계를 교과 성적으로 5배수를 뽑고 2단계 넘어가면 교과 40에 실기 60이 있는 그런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체육 계열 중에 논술로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경희대학이죠.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나 스포츠학과, 골프산학과, 태권도 이런 학과가 논술을 뽑는데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국어, 영어 중 1개 이상 3등급. 그래서 논술 준비하시면서 수능 1개 영역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에 대한 경우이고요.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당연히 수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이 있고 또 수능의 퍼센트가 80, 70 이렇게 100, 80, 70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수능을 몇 프로 반영할까? 그래서 수능만 100으로 뽑느냐, 수능 80에 실기 20이냐, 수능 70에 실기 30이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수능이 180, 70 정도 뽑는다면 수능의 영향력이 좀 큰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기 80, 70, 60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이제 실기가 높은 거죠. 그렇죠? 아까 수능이 180, 70에서는 수능이 높은 거지만 한서대 레저, 해양, 스포츠 실기가 80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이지만 실기 영향이 중요하겠죠. 또 실기 70, 실기 60.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할 때도 수능의 영향력이 큰 대학인지 실기의 영향이 큰 대학인지 또한 자신이 수능 성적이 우수한 것인지
실기 능력이 뛰어난 것인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고사에 대한 종목인데요. 체육교육과 예를 일단 동국대학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배 근력 검사, 또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그래서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메고 달리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집 요강을 통하여 여러분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실기고사 순서도가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통하여 실기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실기고사 순서도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연극영화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이 연극영화과를 또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악, 미술, 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실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해왔다면, 연극영화과에 대해서는 이제 실기 준비가 어떻게 보면 좀 막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시간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앙대, 동국대, 한국예종, 한양대 가장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이고요. 그 밖에 많은 대학들이 지금은 이 연극영화과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이 자신에게 맞는 대학이고 또 실기시험도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극영화과 일반적인 오디션 내용인데요.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연기자의 기본 자질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입시 당일날 1분 정도 분량의 대사를 줘요. 대사를 주면 학생 여러분들은 그 대사를 한 20분 혹은 30분, 20-30분 정도 연습한 다음에 가서 그 기본 자질에 대해서 본인이 대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일날 지정하는 대사가 있고요. 또 수험생이 자유롭게 준비한 그 독백이 있습니다. 1, 2분 정도 되는 독백. 그래서 지정과 또 본인이 준비한 곡, 자유, 그러니까 두 가지죠. 두 가지의 자질을 일반적인 오디션에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차로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준비한 독백 연기 같은 거, 이 경우는 이제 학교가 지정한 작품 중 본인이 하나를 선택해서 개인의 독백 연기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 이제 독백 연기와 함께 동작과 자세, 움직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수험생이 주제를, 자유 주제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신체 능력을 최대 표현해서 1분 정도에서 어떤 동작과 또 자세, 또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셔야 되고요. 지원하는 학과가 뮤지컬 계통이라면 뮤지컬 노래를 또 실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글쓰기나 구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당일 학교가 제시하는 주제 또는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나타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오디션 1차, 2차의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또 질문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있다. 이것이 연극영화과의 입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 방법인데요. 몇 개 대학만 한번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이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연극영화과인데요. 선발 방법을 보면 전공의 경우, 연극 전공의 경우는 1단계를 7배수로 먼저 선발하는데 실기로 선발합니다. 선발하고 2단계 넘어가면 학생부가 실기가 있죠. 실기 80%, 학생부로 20인데 대부분 이제 중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연기 실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는 학생부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준비한 학생들은 20%의 학생부가 결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평소 내신 관리부터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극 전공의 연출인데요. 연출 전공의 경우는 1단계를 10배수를 뽑습니다. 뽑는데 서류로 먼저 뽑죠. 서류 뽑고 2단계 넘어가면 실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극 전공의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능 40과 실기 60으로 뽑고 있다. 또한 영화 전공인데 영화 전공은 1단계를 학생부로 10배수로 뽑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부가 10배수 내에 들어가야 되고요. 2단계 넘어가면 실기 100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의 연극영화과 쪽을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역시 실기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실기 시험 내용이죠. 뭐 어떤 걸 시험을 보느냐. 연극 전공에서는 이제 연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단계 자유연기입니다. 자유연기 2분 정도 하시고요. 2단계 넘어가면 지정대사를 주죠. 이 지정대사는 당일날 배부를 합니다. 당일날 배부를 하고 또 1단계와 다른 자유연기 3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극 전공 연출 전공에서는 이야기 구성 능력과 창의력 평가를 원고지를 통해서 원고지 1000자 정도 1시간 내에서 쓰게 하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인터뷰, 그게 40%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영화 전공인데요. 영화 전공에서는 이제 이야기의 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면, 장소, 상황, 또 문장, 단어, 영상, 이미지, 인물 이런 것들을 쭉 제시해 주면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 스토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또한 글이나 영화, 뉴스 또 제시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논술문을 쓰셔야 되고 이것이 이제 영화 전공의 실기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동국대학교인데요. 동국대학교 선발 방법을 보면 동국대학교 연극학부는 두드림 전형과 실기 전형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두드림 전형은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연극영화과에서 1단계를 서류로 뽑겠죠. 서류 3배수 뽑고요. 2단계 넘어가면 면접으로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극에 대한 어떤 실기 능력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실기 전형인데요. 실기 전형은 역시 실기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실기를 1단계에서 10배수 뽑고 2단계 넘어가면 학생부하고 다시 또 실기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플러스 실기 플러스 학생부 40, 40, 20으로 반영합니다. 수능 성적 40% 아주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하고요. 실기는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학생부가 20%인데 또 비슷하면 또 이 20%의 학생부가 또 어떤 영향력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영화 영상학과인데요. 동국대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1단계를 3배수 서류를 뽑고요. 2단계 들어가면 면접 30%가 있는 전형이다. 또한 실기 전형은 일괄합산 전형인데요. 학생부 플러스 실기로 가고 있다. 이때 학생부는 40%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 영상학과를 간다면 40%의 학생부 내신 성적이겠죠.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90에 학생부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능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실기 시험 내용인데요. 먼저 연극학부를 보시면요. 1단계는 자유연기입니다. 2분 정도 자유연기이고요. 2단계가 종합실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정된 작품, 한 장면을 선택해서 2분 정도 여러분 실연하셔야 되고요. 또한 작품 이의 력을 어떤 실연 작품을 분석하고 질의응답, 면접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즉흥연기, 제시된 대사로 시작 한 1분 정도 이내에 즉흥연기, 또 지망 연극 예술과 관련된 또 2분 정도의 어떤 실연, 이런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그래서 실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영화 영상학과의 실기 시험인데요. 영화 영상학과이다 보니 장면 구성에 대해서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제시된 이미지나 어떤 스토리 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면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또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시면 장면 구성 70분, 시나리오 작성 80분, 한 무려 150분 동안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인데요. 역시 선발 방법과 이제 실기 내용을 보면 연기과, 연출과, 영화학과 이 세 학과만 살펴볼 텐데요. 연기과 같은 경우는 일단 1차가 연기 능력이겠죠. 연기 능력. 그리고 내신 성적이 40%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신 성적 40%면요 영향력이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실기 준비와 함께 내신 준비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넘어가면 2단계에서는 준비한 독백 연기, 또 노래나 율동, 움직임이죠. 또 글쓰기, 구술 20%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연출가인데요. 연출가는 연출가의 특성에 따라서 언어 능력 평가 100%라고 그랬죠. 1단계를 언어 능력 평가를 보고 2단계 들어가면 습작이죠. 스토리 구성, 창의력, 또한 구술 시험, 내신 성적 10%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과의 경우에는 1차가 영어가 20%가 들어갑니다. 영어 성적이 들어가고요. 언어 능력 평가,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에 대한 평상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글쓰기 테스트, 문장 테스트가 들어가죠. 내신 20%, 이것이 1단계고요. 2단계 넘어가면 이야기 구성이 60%, 구술 시험 40%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동국대,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내용을 좀 요약해 본다면 학생부에 비해서 실기의 비중이 일단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기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분리된다. 이 7가지 분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유연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대학에서 당일날 주는 지정 연기가 있고요. 또 대본 보면서 하는 대본 연기, 또 즉흥곡, 또 개인의 어떤 특기, 기초 상식, 면접 이렇게 7개로 이루어진다. 또 7개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1학년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개발도상국의 학생들은 선호하는 직업을 보면 보통 교사나 의사를 선호를 합니다. 선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전망 보면 선호하는 직업이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많습니다. 어린이 재단의 조사를 보면 개발도상국의 5명 중 2명은 교사나 의사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개대국의 학생들은 교사가 한 22%, 의사가 2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선진국의 학생들을 보면 운동선수가 23.4%, 예술직업이 21.1%.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운동 계통 선수나 또 예술 관련 직업이 인기가 많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야에 음악, 미술, 체육, 연기에 꿈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시면 그 분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예체능 입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음악, 미술, 체육, 또 연기 이렇게 4가지 계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체능 계열은 대부분 실기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실기 능력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실기를 보지 않는 비실기, 이 학생부 종합전으로 뽑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능력이 뛰어난지를 좀 살펴보시고 실기 능력이 좀 약하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아시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함으로써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B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